올해 대파 심으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대파 잎끝이 마르거나 노랗게 변하신 분들, 혹은 대파 잎 가운데에서 뭔가 검은색 반점 같은 게 생긴 분들, 대파의 잎사귀에서 뭔가 녹이 쓴 것처럼 붉은 반점이 생기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가지고 튼튼하고 맛 좋은 대파 만드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도 봄 농사 준비하셔야죠. 텃밭의 필수 작물 바로 대파입니다. 근데 대파 막상 심으니까 그냥 심으면 잘 크는 줄 알았더니만 막상 심어보니 잎은 비실비실하고 흰 줄기는 짧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봄 대파를 심는 방법, 그리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파의 병해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봄 대파인가? 먼저 왜 지금 봄에 대파를 심어야 할까요? 대파는 한 번 심어 놓으면 4계절 내내 뽑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작물입니다. 그냥 베란다에다가 던져만 놔도 잘 클 때가 있어요. 특히 가을 재배보다는 봄 재배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텃밭 농사가 처음이신 분들 무조건 봄 재배로 시작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지금 준비하시면 딱 좋습니다. 심기 전에 집부터 지어야겠죠. 밭 만들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밭 토양의 산도입니다. 대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해요. 그래서 심기 3에서 4주 전에 꼭 석회를 뿌려서 땅을 중성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파는 습기에 아주 약합니다. 물 빠짐이 생명이에요. 고량을 30cm 이상 깊게 파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밑거름도 넉넉히 주시고요. 자, 파종 방법. 씨앗이냐 모종이냐.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릴까요? 모종을 심을까요? 이 농사 고수분들이나 씨앗도 괜찮지만 우리 초보 농부님들은 무조건 모종을 추천합니다. 씨앗은 온도나 수분이 조금만 안 맞아도 싹이 안 나거든요. 이미 튼튼하게 키워진 모종을 사서 심는 게 실패 확률을 확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지역별 심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심으면 꽃샘 추위로 얼어버립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딱 좋습니다. 지역별 날씨 체크하시고 들어가세요. 이 대파를 심을 때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빽빽하게 심으면 대파가 가늘어집니다. 줄 간격은 30에서 40cm, 포기 간격은 10에서 15cm로 널널하게 심어주세요. 그래야지 대파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 흰 부분만 살짝 덮일 정도로 얕게 심어야 뿌리가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파 농사가 망하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습입니다. 대파는 물을 좋아하지만 발이 물에 잠기는 건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흙이 질척거리는데 물을 떠주면 뿌리가 숨 못 쉬어서 잎끝이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물은 반드시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아침에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대파를 굵고 하얗게 만드는 핵심 기술, 여기서 핵심 기술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북주기입니다. 북주기라는 건 대파가 자람에 따라서 주변 흙을 긁어 모아서 줄기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 햇빛이 차단돼서 우리가 먹는 흰줄기, 즉 연백부가 길어지죠. 그리고 대파가 쓰러지지 않게 딱 잡아줘서 단단하게 크는 거죠. 북주기 꼭 기억하세요. 북주기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3번에 나눠서 합니다. 1차는 심고 한 달 뒤 5cm 정도 살짝 덮어주시고요. 2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10cm 정도, 마지막 3차는 수확 전인데요. 잎이 갈라지는 부분 바로 밑까지 흙을 두둑하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북주기 할 때 밥도 같이 줘야겠죠. 바로 웃거름입니다. 비료는 한 번에 많이 주면 탈납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포인트예요. NK 비료 같은 걸 북주기 할 때 흙이랑 같이 섞어주면 노동력도 줄이고 효과도 만점입니다. 자, 건강한 대파를 수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병해 4가지와 예방 관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로는 노균병, 검은 무늬병, 녹병, 잎끝 마른 병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노균병입니다. 이 장마철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증상은 줄기에 타원형 무늬와 회백색 곰팡이가 핍니다. 이 습한 환경이나 과습, 물을 많이 줬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 위주로 살균제를 살포해 주셔야 돼요. 이 노균병이 나면 또 병이 또 옮겨지기 때문에 나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검은 무늬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내리는 8월에서 9월 달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증상인 잎에 검은 곰팡이 가루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습한 환경이나 장마철, 과습 때문에 이게 생기고요. 예방 방법은 동일합니다. 배수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방 위주 살균제를 살포해주세요. 그 다음에 녹병인데요. 녹병은 영양이나 햇빛 부족하면 발생합니다. 잎에 녹이 쓴 것처럼 붉은 반점이 생겨요. 영양 부족이나 햇빛 부족이니까 적절한 시비 관리와 햇빛을 확보하고 예방 위주로 살균제를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대파에서 중요한 병인 잎끝 마른 병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이거든요. 잎끝 마른 병은 4월에서 5월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 감염이나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잎끝이 갈색 또는 검게 변하며 마르는 현상입니다. 이 주요 원인으로는 고온다습할 때 곰팡이균이 감염됩니다. 혹은 칼슘이나 칼륨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미숙퇴비로 인해서 가스 장애를 입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잎끝이 누렇거나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차 검게 마르고 심하면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방제나 해결 방법은 초기에 살균제를 살포해 주고요. 칼슘이나 칼륨을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되고요. 2, 3년을 돌려짓기 및 배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살균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살균제를 어떤 거를 좀 뿌려야 할까, 어떤 성분이 들어간 걸 뿌려야 할까 농민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유 제품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대유의 코프로삭 S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희 살균제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코프로삭 S 같은 경우는 녹균병이나 검은무늬병, 녹병, 잎끝 마른 병까지 케어가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구리와 유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황이 살균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말은 즉슨 병에 대한 병해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굉장히 좀 극대화해서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프로삭 S 같은 경우는 미세 입자가 작물 표면에 빈틈없이 확산되어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대파에 대해서 병이라든가 아니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프로삭을 한 번씩 쭉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요, 대파 재배의 가장 큰 적, 주요 해충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가지 해충에는 뿌리응애, 파밤나방, 총채벌레나 진딧물 이런 것들인데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뿌리응애입니다. 주로 땅속 뿌리에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뿌리에서 살다 보니까 얘들이 뿌리를 갉아먹어서 줄기를 썩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예방법이 있냐? 미숙퇴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미숙한 퇴비 속에 이 뿌리응애 알들이 섞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혹은 토양살충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꼭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전에, 심기 전에 토양살충들을 꼭 뿌려주시고 발생 초기에는 적용약제도 살포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파밤나방입니다. 파밤나방은요, 얘들은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입속에서 주로 피해 부위가 주로 입속이거든요. 얘들이 문제인 점은 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갉아먹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즉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애벌레 상태 이전에 번데기거나 알 상태에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파밤나방 같은 경우는 발생 초기에 약들을 살포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즉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땅속에 있는 알이나 번데기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아줘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총채벌레 진딧물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잎 표면에 주로 피해 부위가 나타나는데요. 잎에 즙을 빨아먹어서 색을 변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돼서 빠르게 순식간에 번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처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속에 월동하고 있는 알이나 번데기 이런 종류를 지금 방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겨울 같은 시기에는 토양 속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월동 해충들이 많습니다. 땅속에서 알이나 번데기 형태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요.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파밤나방 이런 치명적인 해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해충들을 문제가 날이 풀리면은 이 해충들도 잘 자라나요. 깨어나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보고 나서 방지하거나 뿌려서 약을 살포해서 뿌리면 좋겠지만 잘 안 보여서 이미 보였을 때는 피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기 전에 방제라는 게 중요한데 그 방제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유 총진사 입제입니다. 자, 같은 경우는
유상수화제, 수화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입제를 쓰셔야 됩니다. 이 입제는 비료 형태처럼 뿌려서 쓰는 건데요. 이 입제는 토양 속에서 월동 중인 해충들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방지하는 전문 살충제입니다. 빈틈없이 방지하는 전문 비료입니다. 무엇보다 이 갈갱이 형태, 입제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가루날림도 적고요. 밭갈기나 북주기 할 때 그냥 흙에다가 쉽게 뿌려 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알아서 이제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대유에서도 자신 있게 내놓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땅속 깊이 숨어 있는 해충들까지 찾아내서 이 대파의 초기 생육을 보호하고 작황 피해를 줄입니다. 총진싹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총진싹은 이중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미생물이 있습니다. 백감균하고 BT 크루스타키균이 있어요. 이 백감균 같은 경우는 해충의 큐티클층,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침투해서 온몸에 독소를 퍼뜨려서 해충을 하얗게 굳어서 죽게 만드는 거고요. BT 크루스타키균은 해충이 이 식물을 먹으면은 뱃속에서 독성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장기를 파괴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이 완벽한 이중작용으로 토양해충은 꼼짝 못합니다. 봄대파 심기 전에 이 총진싹 입제를 한번 싹 뿌리고 봄대파를 심은 후에는 코프로사 S를 뿌려가지고 이제 살균제까지 작용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 과정, 물 빠진 좋은 밥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석회를 뿌려서 산도를 교정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월, 4월 달에 모종으로 얕게 심고 과습에 주의하면서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리인데요. 북주기는 3번 나눠서 이 흰줄기를 키우는 걸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방제인데요. 해충들,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래 같은 해충들이라든가 아니 곰팡이균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토양 살충제를 뿌리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코프로사 S를 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봄대파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과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대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무려 블루인맥스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이 아래쪽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을 보시면요. 저희 대유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코프로사 S라든가 아니면 총진싹 입제를 구매하시면은 리뷰를 쓸 수 있는데요.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리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 각각 3분씩을 제가 뽑아서 블루인맥스를 1명씩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리뷰 남겨주시면 대유맨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유맨의 정직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